안녕하세요 흉부학개론 여러분, 저는 흉부외과 문덕환. 안녕하세요, 연구원 원종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이야기할까요? 오늘은 늑골골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늑골이란 부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늑골은 갈비뼈를 말하는 거죠. 갈비뼈. 네, 갈비뼈를 말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그 고기 중에 폭립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폭립 맞나요? 맞아요. 이렇게 낄 따라. 네, 그렇게 생긴 게 갈비뼈인데, 사람 몸으로 얘기하면 이제 등에 척추 있는 데서부터 갈비뼈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서 앞쪽에 있는 이 복장뼈 또는 가슴뼈라고 얘기하는데, 이 뼈까지 이렇게 연결해 주는 공간이고, 그 공간은 상대적으로 다른 주변에 비해서 일반적인 이런 뼈들보다는 조금은 약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단단하게 유지가 돼 있어서 몸속 안에 들어있는 폐나 심장, 그런 이제 주요 장기들을 이제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갈비뼈는 이제 12쌍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12개, 왼쪽 12개 이렇게 해서 12쌍으로 되어 있고, 그럼 여자는 갈비뼈가 몇 개예요? 11개? 왜?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주로 늑골골절이 발생하게 되는지? 늑골골절은 사실 가슴 둔상에서 이제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둔상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충격이에요, 충격. 뭐 넘어지거나 뾰족한 곳에 부딪히거나 또는 교통사고에 났을 때 차 안에 있다가 안전벨트에서 이렇게 되거나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둔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늑골골절은 발생 빈도가 연령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요. 네. 소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가슴이 탄력성이 되게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 안 부러져요. 아기가 가슴이 다쳤다 해서 아프다고 해가지고 병원에 자주 오시는데, 사실 실제로는 뼈가 부러진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고령일수록 이제 뼈가 약해지잖아요. 뭐 이제 골다공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쉽게 부러지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성인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수준까지는 잘 부러지진 않아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넘는 경우에는 확 부러지는 경우보다는 금이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군요. 네. 근데 생각만 해도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옛날에 살짝 금 가신 적 있으시나요? 제가 연말에 붕붕 부딪혔는데 저희 아들이 제가 죽었는 줄 알고 아빠가 그래서 검사를 해봤는데, 병원 와서 제가 검사를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뼈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죽을 만큼 아팠어요. 진짜 CT도 찍어보고 막 했는데 그만큼 금이 갔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환자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더욱더 이해하는 그런 흉곽 의사. 근데 작은 자극 또는 외상 없이도 이제 늑골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늑골골절인지 모르다가 병원을 찾으시는 경우가 있대요, 종종. 그럼 이제 주요 증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오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이걸 설명하기 전에, 갈비뼈 골절은 크게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세 군데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위쪽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 그리고 중간에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 그리고 아래쪽에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를 보통 나누는데, 위쪽 갈비뼈라고 하면 이제 갈비뼈가 아까 제가 이제 12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번부터 해서 위에서부터 제일 아래쪽 12번까지를 하는데, 1번, 2번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를 위쪽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라고 하죠. 위쪽 갈비뼈에는 여기 보시면 이게 쇄골 있고, 여기 어깨 뼈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근육들도 있고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되게 조금 튼튼한 곳이에요. 그래서 잘 부러지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부러졌다고 하면 굉장히 큰 충격이 가해졌다는 게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1번, 2번 갈비뼈가 부러진 환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디 다른 쪽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특히나 여기는 팔로 가는 신경도 있고 목으로 해서 가는 혈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찢어졌거나 또는 손상을 당했거나 하면 환자들이 실제로 생각보다 굉장히 컴플레인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일반적으로 갈비뼈 골절이라고 하면 중간 갈비뼈를 얘기해요. 중간 갈비뼈는 보통 이제 4번째 갈비뼈부터 9번째 갈비뼈까지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제일 여기 노출이 많이 되는 부위고 가장 잘 부러지는 부위입니다. 흉부외과 의사들이 실제로 갈비뼈 골절에 있을 때, 수술을 동반했을 때 가장 많이 그 갈비뼈를 수술해 주는 부위가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갈비뼈는 11번째하고 12번째 갈비뼈를 이야기하는데, 갈비뼈가 1번부터 10번까지 갈비뼈만 붙어 있고 11번, 12번 여기 둥둥 떠 있어요. 뒤에 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생각보다 잘 부러지진 않아요. 근데 이게 부러지면 다른 곳이 조금 이제 걱정을 해봐야 되는데, 뭔가 하면 그게 바로 옆에가 횡격막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횡격막이 찢어지진 않았는지, 또는
오른쪽에는 간이 있고 왼쪽에는 비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간이나 비장 같은 복강 안에 있는 다른 쪽 공간에 있는 장기가 손상을 당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갈비뼈가 부러지면 제일 가장 흔한 건 통증이에요. 통증. 통증이 어느 정도로 아픈가 하면 갈비뼈에 살짝 금이 가도 굉장히 많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뭐냐면 갈비뼈가 골절이 됐기 때문에 골절된 뼈 때문에 오랫동안 아프다라고 하는 건 조금 틀린 말이에요. 이 갈비뼈가 골절이 돼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계속 아픈 거는 갈비뼈 밑에 있는 늑간신경이라고 지나가요. 그 신경이 건드려서 자극이 됐거나 뭔가 손상을 당해서 아픈 거거든요. 어쨌거나 갈비뼈가 부러지면 통증이 되게 심하다. 통증이 되게 심하면 숨을 잘 못 쉬겠죠. 네. 아프면 제가 아프니까 숨을 잘 못 쉬겠더라고요. 아프면 숨을 잘 못 쉬고 상대적으로 기침을 못 해요. 환자들이. 네. 기침할 때마다 아프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기침할 때마다 여기가 울리고 아프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꼭 잡게 되는데, 그럼 이제 기침을 못 하게 되면 가래를 못 뺐잖아요. 폐렴에 걸릴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갈비뼈 골절이 될 만큼 상당한 충격이 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안쪽에 있는 폐가 있잖아요. 네. 그 폐도 멍이 들 수가 있어요. 폐 타박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생기면 만약에 이게 심한 경우에는 객혈도 할 수가 있고 또는 이게 시간이 지나서 폐를 점점 더 나쁘게 해서 급성호흡, 폐 부전처럼 이제 뭐 인공호흡기를 꼽아야 되는 거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러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되게 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게 흉막을 찢기 때문에 기흉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혈흉도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갈비뼈가 이 폐를 찔러가지고 실제로 폐를 구멍을 낸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빨리 수술에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큰 위험이. 그렇죠. 그러면 늑골골절은 어떻게 진단을 하나요? 늑골골절을 진단하는 방법에는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이 이제 엑스레이를 찍는 방법인데요. 엑스레이를 보통 엑스레이로 찍진 않고 이렇게 갈비뼈 모양으로 찍는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갈비뼈 모형, 갈비뼈 시리즈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오른쪽 왼쪽 돌려가면서 찍어가지고 늑골골절이 있는지 보는 방법이 있고, 그 외에 초음파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초음파를 이렇게 갖다 대가지고 뼈에 이제 금이 가 있는지를 보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CT를 찍는 방법도 있어요. CT를 찍어가지고 뼈 세팅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늑골골절, 미세골절까지 조금 잡아낼 수가 있는데 이거 세 개도 못 찾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뼈 스캔 검사라고 있어요. 해외 검사인데 전체적으로 뼈 스캔 검사를 해가지고 뼈가 부러졌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 정확하게 진짜 지금 당장 뼈가 부러져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뼈 스캔 검사예요. 환자들 중에는 골절 진단서가 필요하신 분들이 제법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면은 저는 이제 뭐 CT에서 만약에 발견하지 못했는데 환자는 계속 불편해하고 진단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저희는 뼈 스캔 검사를 찍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 이거 결과는 바로 볼 수 있나요? 네, 결과는 찍으면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늑골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치료 또는 수술은 어떻게 하는지? 늑골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치료는 아까 제가 제일 흔한 건 통증이거든요. 수술적인 치료 말고 일단 제일 중요한 치료는 통증 치료예요. 통증 치료는 아까 제가 너무 많이 아프니까 약을 이제 환자들이 먹는 약을 복용을 보통 많이 하죠. 근데 일반적인 진통제로는 해결이 잘 안 돼요. 대부분 마약성 진통제를 써야 되거든요. 그 외에도 뭐 늑골 밑에 있는 그 늑간 신경을 차단시켜주는 시술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약재를 이용해가지고 넣어가지고 거기를 좀 마비를 시켜가지고 일시적으로 좀 안 아프게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수술하고 나면 무통 주사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자가 조절 장치를 해가지고 마약성 진통제를 이렇게 누르는 장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지 해서 통증 치료가 제일 중요한 치료고, 저희가 참 한 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갈비뼈 골절은 기부스를 할까요, 안 할까요? 기부스? 캐스트. 기부스? 팔 부러지면 이렇게 하잖아요. 복대 둘러나? 못할 것 같은데. 석고로 몸을 단단히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몸만 대고 이렇게 있을 수 없잖아요. 못할 것 같아. 갈비뼈 골절은 기본적으로 캐스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게 뼈가 골절이 돼서 그냥 두면 붓나요? 라고 얘기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이런 팔은 뼈는 부러지거나 하면은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수술을 하거나 뭐 뼈를 박든 뭐. 근데 갈비뼈 골절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거 그냥 두면 되나요? 안 되긴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기부스를 하지는 못하고. 기본적으로 늑골골절은 그냥 두면 붓습니다. 그냥 두면 붙어요. 왜냐면 형태가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뼈가 부러졌다고 해서 그 뼈가 다른 먼 곳으로 이동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 그 근처이기 때문에 유압은 돼요. 그 외에도 뭐 사람들이 그러죠.
복대 같은 걸 하면 좋지 않나요 하는데 복대는 사실 이렇게 지지는 돼요. 사람들이 복대는 배에다 가는 거지 복대를 조금 올려가지고 가슴에다 가면 지지는 되는데 문제는 호흡 운동을 하는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폐가 늘어나야 될 때 늘어나야 되고 작아질 때 작아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복대를 세게 하면은 이게 통증은 조금 덜하지만 폐가 잘 이제 펴지지 않아가지고 무기폐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단순 골절 말고 다발성으로 일어나 그러니까 3개 이상 늑골골절이 일어났다든지 또는 그 동요흉이라는 게 있어요. 동요흉 네 동요흉이라고 이거는 이제 늑골골절이 다발성으로 일어났는데 숨을 쉬면 숨을 들이마시면 가슴이 팽창하잖아요. 네. 팽창해야 될 때 늑골골절이 된 부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 하고 들이마시면 이게 이렇게 공간이 축소하는데 그때 갈비뼈가 이렇게 튀어 올라와요. 그럼 숨을 잘 못 쉬는 거거든요. 사람이 숨을 잘 못 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또는 기흉이 있거나 혈흉이 있어가지고 폐를 직접 찔렀거나 또는 너무 단순 골절이라 하더라도 너무 많이 어긋난 상황 네. 어긋나 있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이거는 나중에 회복이 되더라도 아까 제가 늑간 신경이 지나간다고 했죠. 신경을 계속해서 자극이 될 만큼의 어떤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데 이 떨어진 정도 심하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줄 수도 있어요. 예, 최근에는 수술 기법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상처도 크게 내고 막 그 수술이 되게 침습적이에요. 요즘은 이런 플레이트 같은 게 잘 돼 있고 나사도 잘 돼 있고 해가지고 뼈를 고정을 하는 장치. 그러니까 그런 이제 수술 기법들이 훨씬 더 최소만의 절개로 환자한테 큰 피해 없이 하고 나면 훨씬 더 환자 회복이 빠른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늑골골절이 있을 때 수술법 또한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최근에는 다발성 골절 아니라도 단순 골절이라고 하더라도 정도가 심하거나 환자의 통증이 많이 앞으로 발생이 될 거고 이 환자 후유증이 남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 적극적으로 수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치료를 포함한 입원 기간은 얼마나 될지 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늑골골절은 안 아프면 되는데 어느 정도 아파도 환자가 이제 걸어 다닐 수 있고 기침을 자기가 할 수 있으면 보통 퇴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발성 골절이라 하더라도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환자들은 수술을 해도 일주일 전에 다 퇴원하실 수 있거든요. 퇴원하실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단순히 뭐 통증 때문에 입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2-3일 정도면 대부분 조절이 잘 돼요. 근데 사실 대형 병원에서는 입원을 잘 시키지는 않아요 환자를. 왜냐하면 이게 이제 환자들이 괜찮다고 안 아프다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흉부외과는 과 특성상 이제 폐암 수술이나 식도암 수술이나 뭐 다른 수술을 위한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보존적인 치료만을 위해서 환자를 입원시키기가 조금 힘든 여건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은 되게 서운해하시죠. 그래서 응급실에 보통 환자들이 들렸다가 외래로 보통 오시는 경우들이 많고 외래로 오시기 전에 응급실에 있을 때도 근데 만약에 다른 게 동반 손상이 된다면 그러니까 뭐 다른 장기에 문제가 있다든지 수술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뼈에도 뭔가 이상이 있어서 뭐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상황이면은 입원해서 통증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늑골골절이 생기면 정형외과를 가야 되는지 흉부외과를 가야 되는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늑골골절이 생겨서 제일 큰 합병증이 통증으로 생긴 합병증이 폐렴이라고 했죠. 출혈로 인해서 혈흉도 생길 수가 있고 기흉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흉부외과에서 보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흉부외과 의사들이 사실 뼈 보는 전문의들은 아닌데 늑골골절에 있어서는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들보다는 이제 다른 합병증이 생기는 것 때문에 흉부외과에서 보는 게 맞고요.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나요? 늑골골절이 생기면 사람들이 이제 통증을 제일 많이 호소하는데요. 외래에서 오시는 환자들이 보면 어디 다른 병원들에서 뭔가 치료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진료를 해본 결과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늑골골절이 일어나고 나서 한 3일 정도까지는 어떠한 여기다가 뭐 물리치료를 포함한 치료를 하는 거는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늑골골절이 있는 환자를 응급으로 수술을 할 때 들어가서 보면 그 주변 조직들이 다 부어있어요. 근육들도 그렇고 모든 조직들이 다 부어있어요. 피멍이 들어있는 거죠. 피멍이 들어있고 부어있는 조직에는 어떤 거를 자극을 해도 더 자극만 돼요 환자가. 그 상황에서는 사실은 먹는 진통제나 주사 진통제나 이런 약만 쓰고 환자를 그냥 적게 움직이고 가만히 두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붓기가 가라앉히고 근육이 이제 어느 정도 피멍 같은 게 흡수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 할 수 있는 물리치료들을 받으면 그건 이제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급성기에는
어떤 치료도 받지 않고 약만 처방을 해가지고 적게 움직이시고 하시는 게 저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통증이 제대로 치료가 안 되면, 그러니까 늑골골절이 대부분 그냥 두면 붓기 때문에 그냥 둬도 된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붙지 않고 어긋나 있는 채로 붙으면 이 밑에 있는 신경이, 늑간신경이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즉 뭐냐면 갈비뼈 골절이 일어나면 늑간 근육이라고 있어요. 갈비뼈하고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근육이 보통 세 층이 있는데 안쪽, 중간, 밖에 이 세 층이 굉장히 얇아요. 이 세 층은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수축을 하거든요. 이렇게 뽕 하고 수축을 하는데, 수축을 하면서 그 있는 신경을, 늑간신경을 이렇게 빨랫줄 잡듯이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흉부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등 뒤에서부터 앞쪽까지 그쪽 늑간 근육에 해당되는 그 신경을 타고 가는 그것들이 다 아파요. 눌러보면 이게 전선줄처럼 쭉 하고 아프죠. 그러니까 꼭 마치 대상포진 환자들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뼈가 붙어도 계속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초기에 치료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합병증처럼 남은 거거든요. 그러면 고생을 많이 해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계속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 외래도 직접 있고요. 회복을 한다고 하셔도 스트레칭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랬죠. 갈비뼈 사이에 있는 근육은 수축을 하고 나면 이완이 잘 안 돼요. 보통 이완이 돼야 신경을 안 건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수축한 채로 계속 오랫동안 있어요. 그래서 만성 통증처럼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완이 되는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늑간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해주셔야 꼭 저희가 해주셔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어떤 다음 주제로 시간에는 오실 건가요? 흉벽 통증에 대해서 통증을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 수 있는지, 뭐 물리치료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치료, 흉부외과 외래에서 제가 하고 있는 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면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